충분히 없어도 우리는 전후방, 후측방을 다 그림을 그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차간 거리도 확보하고 9시 15분 핸들 딱 잡고 급한 순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작용 반작용으로 내 몸이 밀리기 때문에 그거를 등 쪽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준비,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적정 수준 이상의 이 긴장도를 유지하고 미드필더의 자세로,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뒷차는 나랑 거리를 유지하고 있네, 혹은 뒤에 저 차는 너무 세게 운전해서 내 차랑 안전거리를 유지 안 하네, 저 차 그냥 데리고 가다가 내가 언제 받치겠다, 그냥 내가 옆으로 빠져서 먼저 보내주자 라든지, 이런 플랜을 다 세우면서 하는 게 이제 방어 운전이죠. 물론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완벽하게 다 100% 지키는 건 아니긴 합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생기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키고 속도를 이렇게 세팅하고 70으로, 지금 70보다 더 빨라도 되겠죠. 지금 한 80 정도로 세팅하고 손을 놔도 돼요. 손을 놓으면 차로 유지를 하면서 잘 가거든요. 원칙은 보조기 때문에 놓으면 안 돼서 제가 잘 갑니다. 코너가 있어도 핸들을 잡으라고는 하지만 코너가 있어도 얘가 잘 지켜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시스트 장치들이 생기면서 댓글에 보면 간혹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운전하기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카톡을 하면서 운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운전을 저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먹을 햄버거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게 낫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일단은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어디 햄버거를 먹어. 9시 15분을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양쪽 측방, 그 다음에 룸미러로 후방, 전방 계속 미드필더의 자세로 주시하면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초 뒤 상황을 예상하면서, 옆에 그랜저 시승차가 있네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승 차량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옆에 있는 차 알거든요. 아는데 나는 깜빡이를 좀 미리 켜기 때문에 나 들어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는데 되게 귀찮게 계속 그럽니다. 자,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이런 보조 어시스트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문자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을 우리가 솔직하게 은연중에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장치들, 전방 추돌 방지 보조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라든지, 지금도 핸들을 놔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생기면서 문제는 뭐냐, 그래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차량이 끼면 차간 걸터 벌려줍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전 시스템이 생기면서 문제는, 여기도 끼면은 벌려주겠죠. 근데 조금 아주 그게 스마트하게 벌려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충분히 껴들어야 이제 얘가 좀 벌리는 느낌이고요.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의 운전은 차가 낄 것 같으면 미리 좀 벌려주든지, 아예 심지어는 못 끼게 앞차 간격을 줄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여전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돌아가는 상황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라기보다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빠질 것 같으니까 쭉 가속하고 있었어도 되는데,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앞차의 간격이 멀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가속하는 이런 느낌이 아직은 좀 띨띨하다. 먼 미래의 어떤 정말 자율주행 시대에서 볼 때는 옛날에 2013년도에는 무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 1인가 2인가 그런 거를 갖고 막 열광을 하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냐? 그런 게 불과 몇 년 뒤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열광할 정도는 아니고 갈 길이 먼데 이게 막 그렇게 꼭 있어야 되냐라는 느낌.
제가 중학교 때 할 말이 왜 이렇게 쏟아지지? 지금 본론 들어가지 못하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대 성형외과 간 친구가 그 애니콜에서 컬러 폰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폴더블 폰을 쓰던 시절인데 요즘 같이 무슨 플립 이런 거 아니고 폴더블 폰인데 그 폰에서 그 컬러 액정이 처음 나오던 시절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86년생인데 그게 아마 2001년도인가 뭐 그쯤일 거예요. 야, 그때 그 폴더블 폰에 컬러 액정이 나오는 게 그게 엄청나게 신세계였는데 지금 보면 꼬물도 그런 꼬물이 없죠. 거의 뭐 컬러가 아니잖아요. 뭐 16색 컬러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게 나올 때 막 난리가 나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뭐 그냥 좀 그렇게 막 과도기에 막 발전하는 시기엔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천천히 기술을 따라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 갤럭시도 S1, S2 뭐 요 정도 때는 막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나온 물건들 도저히 쓸 수 없는 퀄리티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갤럭시 뭐 S3, 7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7인지 뭐 8인지 지금 제가 22인지 23인지 뭔지도 저 사실 잘 모르는데 아무거나 그냥 살 때쯤 되면 아 이게 최신이야? 아니면 뭐 그냥 이 정도 사면 되겠지 이러고 사지 뭐 알아보지도 않아요. 스펙 같은 거 뭐 CPU 스펙이 뭔지 뭐 이런 거 보지 않죠. 요즘엔 관심도 없고. 자,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또 막 지정차로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만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햄버거랑 그 카톡 얘기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생겨서 안전에 대해서 더 좋아졌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안전에 대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다 약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5% 10% 안전해졌는데 핵심은 뭐냐? 드디어 핵심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스템들이 좋아지고 안전 옵션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방심을 해. 그러니까 10% 안전해졌는데 10% 방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지. 10% 안전해졌는데 한 15% 방심을 해. 그래서 어떤 댓글도 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막 졸음운전 해갖고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생기면서 내가 몇 번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졸아갖고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내가 죽을 뻔한 거를 살았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죠. 조금이라도 졸리면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목숨이 살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솔직히 얼마 전에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 차를 갖고 좀 장거리를 갔다 올 때 이제 중부 내륙을 저는 좀 싫어해요. 중부 내륙에 화물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중앙고속도로로 쭉 돌아오는 걸 좋아하는데 경부권에 장거리 많이 다녀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중앙고속도로는 좀 고도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안 들어오고 직선거리도 좀 멀고 그리고 약간 코너도 많고 좀 고속도로 치고 고속도로 같지 않죠. 그래서 좀 졸릴 때 가면 좋아요. 안 졸려서. 그래서 저도 너무 졸려갖고 미치겠는데 이 시스템을 저도 좀 쓰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약간 졸면서 운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피곤하고 졸린 상황에서도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 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야 진짜 내가 이 시스템에 의존해다가 내가 진짜 제가 욕 한 번만 할게요. 진짜 좆되겠다. 진짜 이거 진짜 좆되겠다. 너무 무서워서 거기 도착해서 제가 한 12시쯤부터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완전 풀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 옵션에 대해서 절대로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을 해도 되는 시기는 언제냐? 있긴 있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충분히 이런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이건 자율주행이 엄밀하게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케이스와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저는 하지 않거든요. 비행기를 타다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다가 죽을 거를 걱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죽으면 야 그냥 하느님께서 제 기독교인이긴 한데 믿음은 없지만 하느님께서 이 신제국을 진짜 데려가시려고 하나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죽을 각오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죽을 거를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저가항공사 좋아하지만 저가항공사를 탄다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다 죽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랑 비교할 때 비행기를 타다가 죽을 확률보단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이 운전하다 죽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행기가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지만 완전 자율주행 뭐 안전 보조 장치들이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 발전이 돼서 정말 사고 경력 무사고 경력 20년인 사람이 100%의 주의 집중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실제로는 사고가 더 안 나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중에 언젠가는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율주행만 이제 못해 라는 게 데이터가 쌓이는 그 시점이 있어요. 통계적인 데이터들이. 그 시점이 언젠간 올 거고 그때는 저도 손 놓고 운전합니다. 자율주행 믿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믿어.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보조 장치를 쓰면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긴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뭐 신기하기도 하고 나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는 차를 살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좀 많이 양보를 하게 됐는데 전방 추돌 방지 보조는 확실히 제가 몇 번을 경험했어요. 제가 진짜 박을 것 같은 상황으로 경험한 건 아니고 몇 번의 알람을 이제 1000km 주행하면서 몇 번 들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순간이 있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차로 유지 기능이랑 차선 이탈 방지랑 다르거든요.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이제 이거를 안 막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상황에만 작동하는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정도는 자 이제 쓰는지 볼까요? 쓰긴 서요. 얘가 쓰겠죠. 예, 씁니다. 잘 서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뭐 그런 기능까지는 뭐 괜찮아요. 이 배기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주행할 때 있잖아요. 요럴 때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 좋다고 느낄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집중도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한다면 집중도가 뭐 100이나 110으로 주행할 때에 비하면 뭐 한 60%, 한 50% 이렇게 낮춰서 주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항시 솔직하게 100%에 집중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루즈해질 때 집중도를 조금 낮출 때는 이런 시스템이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도 또 이제 앞차들 쓰니까 쓰겠죠. 잘 씁니다.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가진 않는데 저는 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